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왕을 시해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무인이었으면서도 동시에 당나라의 50만 대군을 격퇴한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마지막 권력자이자 최초의 독재자였고 그의 죽음 이후 고구려는 급속도로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개소문이라는 인물의 전생애를 따라가며 그가 왜 영웅이면서 동시에 역신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7세기 초 고구려라는 거대한 제국의 내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구려는 건국 이래 약 7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영토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 전역을 차지했고 군사력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강대해 보이는 고구려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건국 이래 900년 동안 호족공화제라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체제 아래서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귀족 세력들이 왕권을 견제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마치 귀족들의 공화국처럼 운영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체제는 왕의 폭정을 막는 효과가 있었지만 반대로 국가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확한 생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당나라 기록인 당서에 따르면 그는 610년대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동부대인이라는 고위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동부대인은 고구려의 귀족 체제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관직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개소문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의 신분을 얻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은 영유왕이었는데 영유왕은 다양한 귀족 세력들과의 권력 싸움 속에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영유왕의 입장에서 보면 연개소문 같은 강력한 귀족 출신의 젊은 장수는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유왕과 그를 지지하는 귀족 세력들은 연개소문을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개소문도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귀족이 아니라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구려의 체제가 당나라와의 전쟁에 대처하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42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연개소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영유왕과 자신을 죽이려던 100명이 넘는 대신들을 일거에 제거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역사에서 말하는 망리지의 난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건은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연개소문의 쿠데타는 신속했고 철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유왕을 제거했고 보장왕이라는 새로운 왕을 옹립했습니다. 보장왕은 결국 연개소문의 꼭두각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개소문은 새로운 관직인 대망리지에 임명되었습니다. 대망리지는 고구려 역사상 처음 설치된 관직으로 모든 행정 권한을 가진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이 정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연개소문은 단순히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900년 전통인 호족공화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귀족들의 집단 권력 체제를 1인의 독재 체제로 바꾼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황제 전제주의를 고구려에 처음 도입한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당대에는 이것이 쿠데타로 평가받았지만 역사적으로는 고구려의 중앙 집권화를 이룬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연개소문의 정변 이후 고구려는 완전히 달라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귀족들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모든 결정은 연개소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의사결정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외부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신속해졌습니다. 그것이 곧 당나라와의 대전을 앞두고 있는 고구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킨 지 불과 2년 후인 644년 당 태종 이세민이 5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이세민은 왕을 시해한 연개소문을 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세민의 진정한 목표는 동아시아 전체를 당나라의 영토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 태종의 정관지치라고 불리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 태종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구려의 새로운 지도자 연개소문이
얼마나 뛰어난 군사 전략가인지를 말입니다. 당태종의 첫 번째 침략은 644년부터 64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당태종의 여러 번에 걸친 고구려 침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연개소문은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당나라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당태종은 여러 민족을 정복한 경험이 있었고 자신의 군대가 무패의 군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와의 전쟁은 당나라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나라 군대의 진격을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요동성과 신성 같은 주요 거점들은 당나라에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651년의 압록강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연개소문이 이끄는 고구려 해군은 당나라의 해상 침입을 완벽하게 격퇴했습니다. 당나라의 함대가 압록강에서 침몰했고 당나라의 장군들이 전사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여전히 해군력에서도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과 고구려가 정말로 자신들의 위력을 보여준 순간은 662년의 사수전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입니다. 당고종이 직접 이끄는 수십만 명의 당나라 대군이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당고종은 당태종처럼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개소문의 위대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사수전투에서 연개소문은 직접 전장에 나섰습니다. 70대가 넘은 나이였지만 그는 여전히 군사 전략의 대가였습니다. 연개소문은 당나라 군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숫자는 많지만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연개소문은 고구려 군대를 여러 부대로 나누어 당나라 군대를 포위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수라는 좁은 지형에서 당나라의 대군은 그 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고구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완전히 격파되었고 당고종은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도망쳤습니다. 고구려의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군대의 사상자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고구려는 최소한의 손실만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아시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나라라는 초강대국이 작은 나라 하나에게 완패한 것입니다. 사수전투 이후 연개소문의 명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쿠데타 주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에서 당나라에 맞서 싸운 영웅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백성들은 연개소문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마지막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개소문이 이룬 성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642년부터 665년까지 약 23년 동안 연개소문은 당나라의 여러 차례 침략을 모두 격퇴했습니다. 당태종, 당고종이라는 당나라의 가장 유능한 황제들도 연개소문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는 순수하게 군사적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연개소문의 시대는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시대였습니다. 662년의 사수전투 승리 이후 고구려는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대체로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연개소문은 고구려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만들었고 당나라라는 초강대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연개소문의 정권은 연시정권이라고 불렸습니다. 642년부터 시작된 이 정권은 연개소문이 아들들에게도 계승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자신의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 신체 강화와 권력 구조의 확립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대망리지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665년 또는 666년 연개소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대 후반 또는 60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자체는 평화로운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고구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죽자마자 고구려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개소문의 아들들은 대망리지의 지위를 놓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연남생, 연남권이라는 그의 아들들 사이의 권력 싸움은 고구려의 내부를 분열시켰습니다. 이것은 연개소문이 한 사람의 독재자로 모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호족 공화제 시대에는 여러 귀족이 권력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연개 소문의 절대적 독재 체제의 지도자가 죽으면서 전체가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지배층은 분열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연씨 형제들의 권력 싸움에 이용당했습니다. 국가의 통일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순간이 당나라를 포함한 외부 세력들이 고구려를 침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668년 당 고종은 당과 신라의 연합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연개 소문이 살아있었다면 이 침략을 격퇴했을 것입니다. 연개 소문이 떠난 지 3년 만에 고구려는 당과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7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구려가 사라졌습니다. 연개 소문의 죽음 이후 고구려의 멸망까지의 과정은 매우 빠르고 처절했습니다. 이것은 연개 소문의 독재 체제가 얼마나 개인 의존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고구려가 연개 소문의 손실로부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연개 소문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영웅인가 역신인가? 이 질문은 시대에 따라 다른 답을 얻습니다. 만약 우리가 군사적 능력과 국방력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연개 소문은 의심의 여지 없는 영웅입니다. 그는 당나라의 여러 차례 침략을 모두 격퇴했습니다. 연개 소문이 이룬 중앙 집권화는 고구려의 정치 체제를 현대화시킨 진보였습니다. 호족 공화제는 왕의 폭정을 막았지만 동시에 국가의 단결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연개 소문은 이러한 구습을 없애고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당나라와 같은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연개 소문은 고구려 멸망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독재 체제는 개인 의존적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고구려는 후계자 문제로 인한 내부 분열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연개 소문이 권력 이양과 후계자 양성에 더 신경을 썼다면 고구려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개 소문의 정변 자체를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는 왕을 시해했습니다. 비록 그의 생명이 위험했다 하더라도 왕살이라는 죄는 유교적 도덕관에서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연개 소문을 역신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비록 그가 대외적으로는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대내적으로는 도덕적 정당성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역사가들은 오늘날 이렇게 평가합니다. 연개 소문은 고구려가 당나라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연적으로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도자였고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권력 이양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사망 후 고구려는 급속도로 쇠락했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만약 연개 소문이 더 오래 살았다면, 만약 그가 적절한 시간에 권력을 양보했다면, 만약 그의 아들들이 더 현명했다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역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연개 소문은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그의 행동이 고구려의 운명을 크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연개 소문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는 왕을 죽인 역신이면서도 동시에 당나라에 맞서 싸운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구려의 권력 구조를 혁신한 개혁가이면서도 자신의 권력만 지키려던 독재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항상 이런 모순과 복잡함 속에서 움직여왔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정확히 알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고 우리의 미래를 더 현명하게 만들기 위해 역사를 공부합니다. 연개 소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대한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와 인재 양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개 소문이 자신의 뒤를 이을 세대를 제대로 준비했다면 고구려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교훈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